이번 주 뉴 펀드레이징 사례는 인도네시아 고우잭과 인도 드라이브지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 떠오르는 차량 공유 회사의 펀딩 사례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고우잭의 펀드레이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우잭은 지난주죠, 3월 초에 인도네시아의 아스트라라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시리즈 F 라운드의 일환으로 1억 달러를 추가로 펀딩을 받았습니다. 사실 고우잭은 지난 2018년 7월 처음으로 시리즈 F 라운드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시리즈를 ABCD를 시작하면 한 번의 펀드레이징으로 보통 끝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시리즈 F를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작년 7월에 시리즈 F 라운드로 1.1 빌리언 11억 달러를 이제 투자 받은 데 이어서 지금 최근에 1억 달러를 추가로 펀딩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리즈 F 라운드에서만 최소 총 20억 달러 이상을 펀딩 받았다고 합니다. 펀딩 받은 2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의 펀딩 경쟁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랩이 최근 시리즈 H 라운드로 20억 달러 펀딩을 받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투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억 달러를 추가로 펀딩한 아스트라라는 대기업은 2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인데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고우잭과 함께 플릿 매니지먼트, 차량 관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우잭은 이번 시리즈 F 펀딩 자금 전체 약 20억 달러 이상을 활용해서 남동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베트남, 싱가포르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 대만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조만간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대규모 펀딩이 이루어진 인도의 드라이브지의 펀드레이징 사례입니다. 며칠 전 인도의 차량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인 드라이브지는 시리즈 C 라운드로 1억 달러 이상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벤처 펀딩으로 1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에셋 투자로 약 4억 달러를 펀딩을 받았는데요. 이번 펀딩을 통해서 드라이브지의 기업 가치는 4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 제 생각으로는 10억 달러, 즉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흥미로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우잭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지 역시 이번에 1억 달러 펀딩 받은 것으로 시리즈 C 라운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시리즈 C 라운드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번에 받은 1억 달러가 아니라 앞으로 수억 달러, 심지어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을 더 펀딩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마치 우버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펀딩을 하면 10억 달러, 20억 달러 이런 식으로 펀딩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고우잭이나 드라이브지 역시 사업이 확대될수록 펀딩 규모가 같은 시리즈 C 라운드 안에서도, 혹은 같은 시리즈 라운드 안에서도 10억 달러, 20억 달러로 빠르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 드라이브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저스트 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저스트 라이드는 얘네가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Get Around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Get Around는 뭐냐 하면 개인이 자기 차에 비는 시간 동안 남에게 차량을 내 자가용을 빌려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소카의 차량은 다 소카에 소속되어 있는 소카의 차량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개인 차량을 이 드라이브지나 겟어라운드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면 누군가 그 시간 동안에 와서 빌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퇴근할 때쯤에 저한테는 짭짤한 용돈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3개월 전만 해도 매월 월 부킹 건수가 37,00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월 53,000건 이상으로 부킹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은 2, 3일 정도 렌탈을 하고요. 오토바이는 주 단위 혹은 월간 단위로 부킹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고잭이라는 인도네시아 차량 공유 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잭은 2010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차량 탑승 공유,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하는 차량 탑승 공유 서비스입니다. 당시 고잭이 출발할 때는 당시 외신 기사를 보면 Uber for Motorcycle in Indonesia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위한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한 우버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단의 사진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뒷좌석에 손님을 태워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랩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이 확장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도 지금 사업을 넓히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고잭,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인 고페이, 그 다음에 생활 관련 서비스인 고라이프, 고마사지 같은 고라이프 서비스까지도 사업 영역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글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이 고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버들은 보통 20대에서 30대 중반 사이의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고잭 서비스를 통해서 처음에 오토바이로 돈을 벌다가 그 번 돈을 기반으로 차를 사서 다시 고잭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캐나다에 오래 살다 온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캐나다 지역에도 우버 서비스만 하는 한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걸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다만 이 고잭 같은 경우 아직은 서비스와 관련해서 안정화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포탈의 블로그에 인도네시아로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가 고잭을 이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처음에 모바일 앱으로 약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의 그런 갑질 같은 데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고잭 본사에 신고를 하면 운전자가 그냥 물러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실갱이를 벌이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역이나 혹은 얘네가 진출한 베트남, 대만, 이런 필리핀, 앞으로 진출할 필리핀 같은 지역에서 고잭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앱에 표시된 금액, 약정된 금액을 가지고 서비스 후에 돈이 지불될 거라는 확약을 분명히 받으라는 그런 조언들도 많이 있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드라이브지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 중, 많이 알려진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 중 가장 최근에 설립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도에서 201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는 저스트 라이드란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2년 후인 2017년 7월에 드라이브지로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얘네는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와 좀 성격이 다른 게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차를 렌탈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량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얘네 드라이브지 리스트에 올리면 내가 집에 주차해 놓은 시간 혹은 회사에 주차해 놓은 시간 동안에 딴 사람이 그 차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시간 단위 혹은 길게는 일 단위로 렌탈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승용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렌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지가 이처럼 글로벌하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6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인큐베이팅 회사이죠. Y 컴비네이터 캠프에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Y 컴비네이터는 들어가기만 하면, 얘네 캠프에 합류만 하면 대박은 뭐 따놓은 당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엄격한 그런 캠프인데요. 이 창업자가 어디 해놓은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이메일로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자기도 떨어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제 미국에 인터뷰하라고 오라는 메일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10분 인터뷰를 하는데 그 10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무려 인도에서 미국까지 1만 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1만 6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하고 나서 덜컥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2016년 여름 캠프에 Y 컴비네이터에 합류를 했는데요. 당시 같은 학번의 그 동급생이 아니라 동창 기업으로는 여러 개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 미소라고 아시죠? 가사도우미 서비스하는 미소가 그 당시 얘네와 같은 2016년 여름 캠프에 Y 컴비네이터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펀딩 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그리고 조만간 시리즈 C 펀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펀딩이 더 들어오는 돈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드라이브지의 이런 피어투피어 차량 공유 렌탈 플랫폼은 미국보다 한참 늦게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인도라는 아주 차량 공유 서비스로 따지면 시장도 크지 않고 차량 소유자도 많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뒤늦게 출발해서 이 시장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경쟁 시장으로 뛰어든다는 대단히 독특한 그런 경로가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참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 어떤 판도 변화가 일어날지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지는 4월 미국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동시에 올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고우잭이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고우잭이 이미 진출해 있는 대만, 싱가포르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드라이브지 같은 서비스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얘네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저렴한지 알 수 있는데요. 맨 위에 빨간색 차량의 경우에 위크데이, 즉 일하는 날 주중에는 1시간에 61 루피,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000원 갓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1시간 빌리는데. 그리고 위켄드, 주말에는 121 루피, 아마 따지면 한 1,700원, 1,8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우리 서울로 따지면 버스 요금보다 싼 비용으로 이런 승용차를, 남의 승용차를 빌릴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잭이나 드라이브지 사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측면은요. 자동차, 차량 공유 경제 시장이 생각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이런 판도로 본다면 한국은 완전히 이 시장을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차량 공유는 전통적으로 우버 같이 내가 달리던 차를 특정 위치에서 누구를 픽업해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것만 아니라 이런 피어 투 피어 같은 서비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블라블라카라고 해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같은, 서울에서 광주 같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혼자 출장 가는 차량을 얻어 타고 가는, 실제 그런 블라블라카는 제가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작년에 이용을 해보니까 프랑스의 떼제베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는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마 블라블라카는 현재 유럽 중심으로 서비스 하는데 제가 보기에 블라블라카 같은 서비스가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도 이른 시간 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지라는 가장 뒤늦게 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도의 자그마한 스타트업이 미국의 Y 컴비네이터의 컨설팅과 교육을 받은 후에 자기들보다 훨씬 먼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이브지가 미국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감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흥미진진하게 앞으로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 세계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각 대륙별로, 나라별로 이미 우버를 제외하고도 시장에서 흥미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디디 추싱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는 그랩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고잭이나 드라이브지가 있듯이, 그리고 유럽 지역은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역을 사실상 제패하고 있는 블라블라카가 있듯이 이들 간의 향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제 생각에는 인수합병이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근 2주간 떠오르는 차량 공유 스타트업 두 군데에 대한 펀드레이징 사례를 통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컨텐츠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